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쌍끌이 형님의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뽑아주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열어보시죠. 오늘의 중심 이슈입니다. 철강 팔고 화학 담은 외국인. 네, 역시 이제 수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분석가신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간밤 마감된 미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로 표시하면은 경기 민감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이 예. 시장을 끌었는데 뭔가 굉장히 좀 언밸런스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달러가 약세예요. 이것도 좀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FOMC 회의에서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거꾸로 어제 시장은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다 이끌었던 그 흐름이었고요. 뉴욕 증시 흐름은 한마디로 엔간한 종목은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덜 오르고 더 오르고 차이만 있을 뿐이고, 다우 30개 종목 중에서 27개 종목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 종목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제일 덜 오른 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더라고요. 강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요. 다우 운송 지수 1.7%, 러셀 2000 1.9%, 이렇게 좀 시장이 좀 골고루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탁 띄는 종목이 클라우드 업체죠. 실적 전망치가 확 상향 조정되면서 세일스포스닷컴이라는 회사가 7%가 넘게 올랐고요.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3% 넘게 올랐고, 금융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JP모건이 3.4%,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캐터필라 2.8%, 쉐브론도 2.5%나 상승하면서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쪽에 올랐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좀 많이 올라간 게 모더나가 3.8%,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2.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 보이면서 이제 93달러대까지 좀 밀렸고요. 그리고 WTI 유가가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73달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1.4%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7월 초 이후는 처음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저도 이제 정제 마진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예. 관심사가 비슷해요. 저도 유가 올라가는 게 눈에 탁 보였는데 예. 온앵커도 새벽에 그것도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나 봐요. 예, 그거부터 사실은 저는 보여서 네. 그 앞서 브리핑할 때 시간이 없어서 후루룩 저도 이제 읽고 예. 왔는데 그 하나하나 그 상승률을 기입하면서 와 정말 강하다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잠시 후에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유가 차트를 잠깐 보면은 예. 지금 그 전고점 73달러대로 올라왔는데 전고점이 75달러거든요. 거의 여기서 올라왔고, 저 밑엔 8월 초에 저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던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에 딱 닿는데 예. 거기서 이제 내려가면 추세가 깨지는 건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건 분명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데가 또 있는데 공급 부족 얘기도 상당히 많죠. 지금 멕시코만 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의 원유 제거가 주간 단위로 발표된 일이 2008년 이후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쓰려고 해도 좀 공급 차질이 되니까 없어서 못 쓰는 그렇습니다. 상황. 그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정교주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인데 잠시 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먼저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 수급 특징주 체크를 해볼까요? 대한항공 일단 눈에 띄고요. 오늘 그 수급 대장주로도 대한항공 얘기를 할 건데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그 예. 이후로 또 상승률이 상당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사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만한 가격인 것 같고, 예. 조금 이따 대한항공 얘기는 하고,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LG화학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죠. 그다음에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 크래프톤, SK텔레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아까 삼성전자 얘기도 하셨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엿새 연속 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제도 우리 지수 낙폭을 좀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모두투어 같은 종목이, 하나투어도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종목은 최근에 수급이 좋고요.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요. LNF, A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LNF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7일 연속 사고 있고, 자, 오늘 대장주로는 대한항공 한번 꼽아봤는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어제 쌍끌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고, 이틀 연속 쌍끌이,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 연기금이 이 종목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내용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분기에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컨센서스 확 뛰어넘으면서 실적이 그 2분기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여객 수요 부진한데 항공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고 거기에 마진폭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뭐 돈을 잘 벌게 되니까 그 부채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 상반기에만 2조 원 이상 좀 차입금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근데 다시 한번 들고 나온 게 이 종목이 지난주에 비해서도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충분히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원래는 3분기가 좀 비순기인데 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화물 항공화물 같은 게 굉장히 좀 그 호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위드 코로나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흐름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좀 뭐 늦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예. 미국에서 항공주도 밤사이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그룹 같은 경우가 뭐 2%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뭐 아마존을 또 11번가에서 직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요가 많이 늘었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물 운송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눈높이 높여잡고 있는 상황, 대한항공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포인트를 철강주 매도, 화학주 매수 이건데요. 네, 철강주를 왜 팔았고 화학주를 왜 샀는지를 일단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어제 우리 시장은 좀 길게 쉬었다가 열었는데 지수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오른 종목이 너무 적어요.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 175개, 8월 19일, 21일대가 100개 아래쪽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최저입니다. 그만큼 헝다 때문에 지금 심리가 좀 오그라든 건 맞는데,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이 지금 그 코스피를 6일 연속 사고 있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사주고 있어요. 사실 어제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게 좋은데, 특히나 외국인이 최근에 주식 산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를 샀었거든요. 주로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샀었는데 어제는 5천억 넘게 샀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샀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업종별로 한번 봤더니 전기전자, 삼성전자 뭐 집중적으로 산 건 맞고, 그에 못지않게 LG화학을 샀기 때문에 전기전자, 화학, 전기전자, 의약, 운수창고,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1등이 아니고 화학 업종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정유주도 같이 샀고, 판 쪽을 봤더니 철강, 금속, 운수장비가 500억대, 200억대 팔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판 업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샀기 때문에 어제 상승 종목 수는 적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철강주 왜 빠졌느냐? 어제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는데, 철광석 가격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왔는데 이게 주간 단위로 발표되거든요. 이게 급락했기 때문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헝다 있고 나서 더 하락 속도가 빨라진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열연 가격을 봤더니 열연 가격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고, 근데 아무래도 그 부동산 경기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그래서 철강주가 어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뭐 부동산 경기를 그렇게 그 망가뜨릴 정도로 그 리스크를 제 중국 당국이 뭐 하도록 좀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파니까 이건 뭐 그 속절없이 떨어지죠, 뭐. 그러니까. 그 사실 철강주 하락에 대해서 어제 확실한 그 해석은 안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제품을 만들 때 전기를 정말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이라서,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들어가겠죠.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 해봤는데. 부분도 뭐 일정 부분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예. 아무래도 그 원가 부담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 또 제품 가격 올리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그 특히 이제 그 자동차나 조선,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그 철근 가격 올리면은, 철강제 가격 올리면은 이거 좀 부담된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화학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G화학 뭐 많이 매수를 했는데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 GM에 이제 배터리 공급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랑 똑같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네요. 그보다는 정유주를 전 보고 있습니다. 정유주. 특히 정제마진 올라가는데 유가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정제마진 올라가는 이유가 그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서도 주로 이제 그 항공유하고 경유 마진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분간 추세적으로 좀 정제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샀던 업종이라든지 좀 특징적인 업종을 좀 꼽아봤는데, 화학하고 운수창고 중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화학 중에서는
수급은 OCI가 제일 좋은데 OCI도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종목에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저는 만만한 종목으로 SO일 정도를 보고 있고요. SO일. 그리고 운수창고 중에서는 항공주는 수급이 다 좋아요. 지금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말씀을 드린 그 표로 내보냈는데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들도 그렇고 수급이 예. 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은 역시 저는 대한항공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 두 종목 정도 꼽는다면 SO일하고 대한항공 정도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는 날아오르고 있죠. 주가도 날아오르고 있고 대한항공 괜찮고 정유 섹터 안에서는 S-오일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강주는 좀 거리두기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그게 정말 부동산 경기가 깎일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계속 판단하면 시세가 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이제 철강주 저가 매수 이쯤 괜찮다 하는 사인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알겠습니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